몰랐던 이야기 더러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땡땡땡 생포 영상으로 요즘 시니어 유튜버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시니어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일까요? 이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권상희 평론가, 요즘 사실 SNS, 너튜브라고 하죠. 이걸 좀 시청을 하다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너튜버네? 이런 생각하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TV에서 자주 노출이 됐었던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연기자 또 방송인들이 이제 활동 무대를 너튜브로 옮기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V보다 요즘에는 너튜브 빈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TV라는 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온전히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너튜브는 다르죠. 온전히 내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튜버인 또 연예인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콜라보 출연까지 많아지면서 노출 빈도가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스타들 같은 경우 뭐 털털한 본인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본업 모먼트로 돌아가서 본업, 이 무대 뒤의 일상, 그러니까 촬영 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이제 삶의 궤적이 녹아들어 있는 인생 철학까지 공개하면서 세대 구분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니어 스타들 너튜버로 이제 제2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또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시니어 스타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출을 좀 많이 해요, SNS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급변합니다. 그동안은 대형 스크린, TV를 통해서 봤던 그런 시장이 위축되니까 네. 1인 미디어, 방송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됐고, 두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현재 나이는 빼기 20을 해줘야지 제 나이예요. 아, 그래요? 요즘? 신체 나이입니다. 아, 자, 그러고 보니까 시니어를 거부할 정도로 이 동안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은퇴했지만 일은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도 존재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맞물렸고요. 3번째 이유가 있어요. 수익 창출은 덤이다. 이게 기존에 먼저 진출한 스타들은 이미 네.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니어 스타들이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빨리. 그래요? 여기에다가 광고, 기업 광고까지 붙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 맞춰보세요.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선우용료 씨 지금 나오시죠? 네. 지금 1인 미디어 시작한 지 2달이 안 됐어요. 4월 2일 날 출발했는데요. 네. 동영상 20개입니다. 가입자 수 얼마나 될까요? 가입자 수 구독자 수 한 10만 정도 되지 않았어요? 더 쓰세요. 더 많아요? 21만 명이에요. 21만 네, 명이나요? 저는 2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실버 버튼을 받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네. 자,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너튜브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활약 중인 시니어 유형.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사람 냄새형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일상 공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 첫 주인공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꾸미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화장품도 없어, 나는. 기초 화장 외에는 없어. 들을 일이 별로 없지. 이제는 무겁고 그냥 이런 백 들고 다니잖아. 이런 에코백 같은 거. 박명 기자, 첫 번째 주인공 보게 배우 이미숙 씨예요. 네, 굉장히 사실 영화계 데모,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연기 때와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센 언니라고 불리잖아요. 이미숙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배우
이미숙 씨 아닌 크리에이터 이미숙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이죠. 쑥스러운 미숙 씨라는 그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집안을 공개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집안의 일상을 정말 다 공개했어요. 집안 그렇네요. 내부부터 시작해서 여배우의 이 안에 옷장을 다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이 무려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100만요? 네, 이 영상 하나가 이렇게 한 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요. 근데 구독자 수는 아직은 3만 명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조회수라면요. 네. 앞으로의 이제 이미숙 씨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미숙 씨 하면은 약간 무서운 모습도 사실 많았어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 예. 맞아요. 예.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면 옆에서 도저히 말을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지금 네. 영상을 보시면 흰머리 다 보이시죠? 네. 저렇게까지 여배우가 공개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 이미숙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정말 하셨는데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본인의 뷰티 꿀팁 아마 다 대방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즘 핫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81세에 그야말로 너튜버로 데뷔한 스타라고 하는데 이분 영상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사인 좀 해달라 그랬지. KBS 진품명품 내가 이런 걸 받았다 했더니 이게 값어치가 된대.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막 찾았어. 왜냐면 난 그냥 수스럽거든. 돈 되니까 사람이 눈이 깊게. 맨날 호텔 조식 먹으러 간다는 거 진짜네. 네 진짜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유행어가 떠오르는군요. 몰라 하셨던 선우영자 선생님인데 사실 평소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전 일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지금 운전을 해서 어딜 가고 계시냐 하면 바로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호텔이요? 네, 근데 사실 호텔 조식 먹는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호텔 조식을 자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우영녀 씨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자칫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녀분들은 일찍이 결혼하신 지 꽤 됐어요. 지금 이촌동에서 혼자 사는 솔로 라이프 중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도 80세가 넘으셨잖아요. 네.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보다 더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게 네. 사실 1인 가구가 장을 보면 요즘 사실 조금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장 본 것들, 음식거리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돈을 더 보태서 호텔 조식을 먹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게 선우영녀 씨의 논리예요. 네. 이렇게 호텔 조식 러버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러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요? 네. 80세이시지만 81세죠. 81세지만 드라이브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본인의 차를 만나자마자 제가 네. 만났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잘 있었니? 이렇게 말을 걸어요. 네. 자동차하고도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새 차를 뽑은 지 1년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린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27,000km를 달렸다고 해요. 차를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풀고 또 전국 각곳을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너튜브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3주 얼마예요? 전에 공개가 된 건데요. 네. 338만 회 338만이요? 네,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선우영녀 씨가 보내주는 이 특유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타, 자신의 이번에는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나를 가꾸는 삶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시니어 스타가 또 있어요? 네, 배우 박중근 씨인데요. 박중근 씨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60대 제니. 60대 제니? 네, 왜냐하면 그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네. 경우에 명품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기도 하고 패셔니스타잖아요. 근데 네. 박중근 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레깅스 패션까지 선보이시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과감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박중금 씨가 이번에는 이제 너튜브 채널을 오픈을 해서 뷰티에 관해서 정말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받았어라고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어디가 바뀌었고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박중금 씨는 좀 달랐습니다. 다양한 관리 비법은 물론 자신의 시술 후기를 공개합니다. 그래요? 정말 솔직한데요. 네. 근데 저는 박중금 씨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연예인으로 꼽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80년대의 박중금 씨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순 가련형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굉장히 청순한 모습이 많았다가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다시 이제 연기를 50대 후반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60대는 지금의 OTT나 굉장히 다양한 그 매개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10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로 정말 이분 대성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뷰티 네. 시장은 굉장히 협찬과 이런 광고가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노년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유도 많고 그리고 어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네.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에 대해서요. 박중금 씨가 저희 채널A 예능에 나와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막 즐거운 거야. 맞아. 사실은 나는 내가 유튜브에서 막 명품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시니어 스타들이 일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대중들의 반응은 좀 어떤 편이에요? 첫 번째 이제 위로와 공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화면 속에서 반듯한 이미지만 봐왔어요. 이 방송상 공중파에 살지 못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저 혼밥도 하고요. 네. 저 시술도 했어요. 네.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연예인도 스타도 일반인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위로와 네. 공감을 얻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주현미 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이제 주현미 씨의 경우에는 구전가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예환을 노래했던 그런 트롯 같은 것을 다 일일이 발굴해서 LP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 전해지지 않는 노래까지 발굴해서 혼자 편곡하고 그걸 다시 부릅니다. 이 영상은 팬덤이 있어요. 네.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후배 가수들, 트롯이 열풍 분 건 사실 경연대회였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이전보다도 더 이제 이 트롯 발전을 위해서 이제 했었다는 것들이 전문적인 노하우,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유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보면은 자, 본업형이라고 뜨는군요. 익숙함 속에 새로움. 그러니까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소위 본업형 스타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夜来香我为你歌唱。 그러니까 아까 이인철 소장이 언급해 주셨던 주현미 가수예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SNS에서 저렇게 음악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현미 TV 지금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독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사실 신곡을 발표해도 이 신곡을 홍보할 만한 무대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그 이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유튜브에서 신곡 공개까지 하게 되면서 음악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그러니까 시니어층에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요 무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현미 씨가 운영하는 주현미 TV가 유튜브 버전의 가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제 그때 별명이 3mm였어, 3mm. 내가 뭐야 이거? 인쇄 잘못했잖아. 사이즈가 작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시작이다. 저 또 왜 이래 막 이랬는데 딱 잡을 때 3mm가 틀린 거야.
그 요새 한류를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 전략가 노희영 씨인데 이분이 처음 이거 SNS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그 노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K-뷰티, K-푸드, K-패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그래요?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해서 본인도 한번 했는데 한 달 안에요. 동영상을 3개 올렸는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는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 직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컨텐츠를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혼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군요. 자신의 네.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데 사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은 시작은 브랜드 컨설턴트였지만 거의 삶의 전반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브랜드 컨설턴트에도 능력이 있지만 연예인들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하고도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민정 씨나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도 사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친한 연예인들을 모아서 약간 토크쇼 같은 거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그런 욕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스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배우이자 공연 기획자인 송승환 씨예요. 이분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송승환 씨는 사실 1957년생인데요. 데뷔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1965년입니다. 65년이요? 네, 8살 때 데뷔를 했어요. 아역 배우로. 근데 그야말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60여 년 동안 본인이 활동을 하고 이분이 배우도 했지만 공연 기획자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콘텐츠를 보자면요. 7080 그 시절에 활동했었던 지금은 우리가 TV에서 보지 못했던 인물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뽀빠이 이상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여기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과거의 얘기를 다 풀어주셨는데요. 아마 젊은 세대들한테는 과거에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재미난 점이 있었구나라는 그 에피소드를 알 수 있는 반면 지금 손지숙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만 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타가 소위 말하는 너튜버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쭉 봤다면요. 이번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스타가 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 커리어 전환형 인생 이모작 이렇게 해서 3분이 뜨게 되는데요. 남혜영 기자, 이제는 시니어 유튜버 이런 말이 사실 무색할 만큼 굉장히 사랑받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생은 박막내 할머니처럼 살아보자. 박막내. 네. 다들 이제 정말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소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 접했지만 이게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지 못한 게 굉장히 신선한 점으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가끔은 막 욕설도 내뱉으시고 그렇죠. 예. 굉장히 친근한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 유튜브와 구글 CEO까지 만날 정도로 정말 유명. 구글 CEO요? 그럼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본인도 더 신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밀라노나라고 좀 아실 거예요. 네, 이분 알아요. 같은 예. 경우에는 그렇죠. 그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요즘 정말 옷 잘 입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정말 어린 세대부터 중노년 세대가 정말 많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조금 중단하셨다가 다시 좀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 캐주얼 브랜드도 어떻게
우리도 이쁠 수 있다는 이런 노하우를 정말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가르쳐주는 한편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지침을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 네.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은 본인만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또 우리가 안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정말 어른이 얘기해 주는 걸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약간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시니어 크리에이터 중에서는요. 무려 구독자가 125만 명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시니어 이 너튜버의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내 닭이 엄청 구수하고 맛있겠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우 너무 좋지? 어우 또 에헤이 졌네 이거. 아니,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960년생이시고요. 12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굉장히 짧았지만 임팩트가 컸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올리시는데 먹다가 뒤에 굉장히 무슨 닭울음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닭이 우네 이러면서 네. 조금 다시 화면이 전환되면요. 아까 울었던 닭이 어느덧 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여기는 정말 웃음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보다 보면은 그 닭을 이렇게 꺼내다가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릴 때 또 자연스럽게 욕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웃음을 주셨는데요. 어떤 이제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힐링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힐링. 자연스러운 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사실 콘텐츠가 강렬하고 욕설이 많거나 좀 범죄물이 좀 많잖아요.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옛날에는 사실 욕쟁이 할머니 뭐 가게 찾아갔잖아요. 네. 이제 트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무대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성호 육묘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부인 안성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네. 고구마 밭에서 잡은 두더지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두더지를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건가요? 네. 이 제목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더지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와 잡는 방법, 땅 파는 장면 이게 제목이고요. 이 영상이 6년 전 영상이거든요. 근데 가히 이쯤 되면 인생 연금이 되는 영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회수가 73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737만 회요? 네, 성호 육묘장의 특징이 나긋나긋하고 담백한 설명이 곁들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설명 그리고 편안하고 구수한 화법을 구사하면서 2030 세대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너튜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퀴즈 내드렸던 게 그 생포 영상이 바로 두더지 생포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시니어 유튜버가 있다 이거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관 출신의 시니어 크리에이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박일환 씨입니다. 저분이군요. 네,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차산선생 법률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주 쉽게 동영상 배포죄, 영장 실질심사, 보이스피싱 같은 다양한 범죄 예.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채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악플이 없어요. 그래서 댓글 청정 구역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채널인데요. 이 댓글들 보면 어머 진짜 댓글에 악플이 없군요. 세상에 이렇게 올바를 수가.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채널이 생겼군. 이렇게 재치 넘치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이 댓글들을 다 읽고 좋아요를 직접 누른다고 합니다.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계기로 좀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자녀분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박일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서전을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이 책은 잘 읽지 않는다. 그러니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자 엄마 역시 아드님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처음에 뭔지 몰라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한참 되면 수익 창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금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거 좀 꺼리잖아요. 예. 수익 창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회수 또 그리고 구독자 수가 넘쳐나는 만큼 상당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시니어 너튜버들을 살펴봤는데 이 소장님, 그럼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이제 관련 어떤 컨텐츠 시장 네.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8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58이요? 1958년생.
1958년생. 예, 특징이 뭐냐? 베이비부모 초기 베이비부모면서 은퇴했기 때문에 신노년층입니다. 네. 근데 학력도 고학력이에요.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IT 기기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플랫폼을 소비하는 소비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특정 연령층, 뭐 이 시니어 타깃이라고 하지만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시장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가 좀 어우러지는 소비하는 보편적인 콘텐츠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